시애틀은 미국 북서부의 항구 도시로 워싱턴주의 가장 큰 도시이자 인구 360만 명의 미국에서는 1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시애틀 도심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시애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가보겠습니다. 유리를 불어 제조하는 스튜디오에서 다채로운 창작물이 형성되는 과정도 보러 갈까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스페이스 니들에도 가보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애틀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엇 베이 해안가를 내려다보는 시애틀 서쪽 가장자리에는 1907년부터 농부, 상인, 그리고 공예가들이 물건을 팔아온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 있습니다. 4개의 층에 총 500개 이상의 상점으로 구성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잠시 들렀다 떠나는 관광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구경하고 쇼핑하면서 먹고 마시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 마켓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아주 저렴하고 굉장히 향기로운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장 초입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요. 무려 생선이 가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는 풍경이 저 멀리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처음 올 무렵만 해도 무려 여기서 제가 날아다니는 생선을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되게 집중을 하고 생선이 날아오는 순간 제가 잡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시애틀은 작은 가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구경하기에 좋은 창의적인 도시입니다. 그 작은 가게들 중 하나는 시애틀 글래스블로잉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입구부터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곳입니다. 어서 들어가서 유리 예술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유리가 낼 수 있는 모양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둘러보면 정말 가지각색의 작품들로 가득한 게 보이실 텐데요. 기능성 유리 제품부터 화려한 예술품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열기를 느껴본 후 직접 유리를 불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릇을 만들 색을 골라야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유리가 저렇게 흐느적 거리는 모습으로 녹은 모양이 너무 신기하고 어떤 기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모양도 바뀌고 패턴도 바뀌고 색깔도 다양하게 입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유리를 이제 불어서 모양을 잡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모양이 점점 더 제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그릇을 집에 가지고 갈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요. 열이 식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일까지 기다렸다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 볼을 픽업하러 다시 시애틀 글래스블로잉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제가 만든 그 그릇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 예쁜데? 진짜 신기하다. 제가 그때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주황색을 살짝씩 섞었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주황색 볼이 나왔습니다. 뭔가 되게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 아름다운 작품을 이제 실제 사용해보면서 즐길 수 있다니 너무 신이 나네요. 스페이스 니들이 없는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1962년 처음 문을 열어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회전하는 유리바닥을 포함하도록 보수되었습니다. 어서 전망대로 이동해 스페이스 니들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시애틀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페이스 니들입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예전 대전 엑스포타워가 여길 본따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한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외관도 외관이지만 내부에 정말 말도 못하게 아름다운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스페이스 니들 전망대인데요. 여기 전망대는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층에는 이렇게 바깥을 볼 수 있는 통유리가 있고 또 이렇게 벤치도 있고 제가 지금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찔한데 여기 앉아서 도시를 감상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높이가 520피트라고 해요. 엄청난 높이입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가 다 보이거든요. 되게 어지럽고 아찔한데 재미있기도 하고. 여기 지금 통유리 사이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 그 밖에서 여기서 핸드폰 떨어뜨리면 사망. 끝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전망대에서 시애틀을 한 바퀴 둘러보니까 시애틀의 풍경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쪽엔 강도 있고 이쪽엔 주택지, 저긴 바다, 바다 옆쪽에는 대도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고층 빌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보는데 심심하지도 않고 굉장히 다양한 풍경을 즐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저쪽엔 산맥도 있고 해서 시애틀이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래층 전망대가 지금 보시다시피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는지 창문이 움직이는지 잘 알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고요.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 느낌이요. 아찔한데요.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이런 촬영을 하면서 지금 극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나마 예전보다는 좀 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몸이 오그라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땀이 막 엄청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대에서 여유롭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캔인 간단한 스낵이나 맥주 같은 것도 마시면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애틀 전체 모습도 구경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여행을 쉬어가는 타이밍을 갖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롭고 또 시애틀 전경도 아름답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는 수많은 가게들을 구경했고 시끌벅적함의 중심에 생선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애틀 글래스 블로잉 스튜디오에서는 직접 입으로 바람을 불고 손으로 돌려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에서 본 활기차고 창의적인 도시의 광경은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시애틀은 저의 상상력을 깨워준 도시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 하나도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안 도시만의 정취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떠난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네요. 하지만 다음 여행지 역시 이번만큼 재밌을 거란 기대가 생기기에 또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